어제 매운 거, 단 거 엄청 하고 소화 조금 시키고 잠들었는데 새벽에 화장실 2번 다녀오고 바로 원상복구 되었어요. 희한하게 다른 날과 다르게 오늘은 아침에 붓기도 없었고요. 증량이 없다면 단순히 소화 배출이 잘 된 거고 체지방이 쌓인 건 아닌 건가요? 이대로 소화 배출만 가능하다면 많이 먹어도 유지가 가는 걸까요? 그러진 않죠. 그냥 오늘 하루가 특이했다. 많이 먹고서 다음날 배출을 잘하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사실 알잖아요. 확률이 굉장히 적다는 거. 근데 운 좋게 그런 날이 하루 있었다. 많이 먹고 살 안 찌는 건 안 된다. 살쪘을 때의 내 몸은 인정하기 싫고 최저 때의 내 몸이 나라고 착각하고 지금을 부정하고 그러신 적 있을까요? 현실 직시를 해야 하는데 짧은 시간 증량이 이렇게까지 스트레스일지 몰랐어요. 저는 이제 평생이 그랬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45, 중학교 1학년 말에 간식 많이 먹기 시작하면서 살 엄청 쪘거든요. 그래봤자 50몇 킬로였는데 그때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 근데 여튼 그러고 나서 45에 대한 집착이 그때부터 있었거든요. 무조건 45까지는 빼야 된다. 중2, 3은 솔직히 몇 킬로였는지 정확한 기억은 안 나고 하여튼 뺐다 쪘다 반복하다가 고1 때는 명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고1 들어갈 때 45kg였어요. 근데 그때 몸이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게 예쁜 몸도 아니었는데 그 체중이 마음에 들어서 그래서 그 45kg, 고1 때 45kg만 저라고 생각했죠. 그러고서 20대를 계속 살았죠. 30대 초반까지도. 그리고 나는 무조건 45까지 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지금 나는 내가 아니고 45까지 뺀다는 것도 아니고 45를 되찾는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현재의 나를 부정하기 때문에 살을 빼도 뺀 거에 대해서 스스로 잘했다 칭찬하는 게 아니고 아직도 멀었다. 좀 더 달려가라. 이렇게 채찍질만 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현재 인정하는 게 가장 먼저인 것 같아요. 뭐든지 받아들이는 거 먼저. 그래야 다음이 있더라고요. 추석 연휴를 시작으로 입이 터져서 지금 한 달이 안 된 기간 동안 44에서 49가 됐어요. 이 변동폭이 절대 정상은 아닌 것 같아서 빨리 복구하고 싶은데 아무리 마음을 잡아도 그게 하루는 무슨 한 끼도 가지 않아요. 조절 잘하면서 2년은 살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했던 건지 이젠 기억도 안 나서 우울해요. 2년 동안 조절하셨다. 근데 2년 동안 되게 힘들게 식사를 하셨나 봐요. 근데 그러면은 어떤 계기로 그렇게 터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안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바로 인지하시고 이제 옛날로는 못 들어갈 거고요. 다시 어떤 식으로 세팅을 할 건지를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가 평생 끌고 갈 거라고 생각하고 평생 할 수 있으려면 아주 힘든 건 사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들을 다 보고 또 짧은 기간에 5kg가 증량됐지만 빠지는 건 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빨리 안 빠질 거거든요. 왜냐면 그 찐 게 단 한 달 때문은 아니고 2년 동안 조였기 때문에 그 한 달 동안 엄청나게 많이 먹게 됐고 그게 또 살이 찐 거는 2년 동안 안 먹은 그거를 다 보상해서 살이 찐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뺀다는 건 사실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다시 세팅한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돌아간다고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번 주말에 캠핑을 가는데 다시 앞으로의 다이어트를 계획하기 전 치팅 느낌으로 다 풀어놓고 가족들과의 그 분위기를 즐기면서 많이 먹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런 일들 속에서도 식대신 조금씩 조절해가는 걸 목표로 해서 의식적으로라도 조절하려는 노력을 해보는 게 좋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선택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과거를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조절을 하려고 하면 조절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확신을 하시는지. 그러면 조절해서 만족을 느낄 수도 있죠. 근데 이전의 데이터가 나는 그런 일 있으면 웬만해선 조절이 안 됐다라는 결과가 있으면 가서 그냥 완전 다 놓고 즐겨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다이어트라는 것은 정말 정답이 없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뭔가 어떤 병환으로 인해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 사실 거의 없잖아요. 병원에서 살 안 빼면 어떻게 됩니다 해서 살 빼시는 분들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옳고 그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못 해드리는 게 괜찮은지 아닌지는 나밖에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한 것들은 그쪽으로 가시지 않는 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지금 대부분의 질문들이 정말 그냥 선택 이거 아니면 이건데 내가 이게 좋다고 하면 이게 맞고 이게 좋다고 하면 이게 맞고 그런 문제들이라서 맞다고 생각하시는 길이 맞습니다. 길이 두 개가 있다. 이거 선택했다. 그럼 이쪽으로도 길을 만들어 갈 수 있고
이쪽으로 선택해도 이쪽으로 길을 만들어갈 수 있고 다 그런 거라서 어떤 선택을 하시더라도 뭔가 잘못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안 하시면 좋겠어요. 식증으로 7, 8개월 만에 15kg가 찌고 다이어트 시작한 지 3개월 차입니다. 체중 감량보다는 건강해지자는 마인드로 식단 잘 지켜왔는데 지난주부터 이상하게 견과류로 식하기 시작하면서 다 나은 줄만 알았던 증세가 다시 나타나서 괴롭네요. 조금만 스트레스 받으면 뇌의 생각 회로가 먹고 싶다로 흘러가서 이 생각 회로를 끊어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끊을 순 없고 그리고 식증이라는 게 저는 끊는 건 아니고 빈도를 줄인다. 지금 7, 8개월 만에 15kg가 쪘다는 건 아마 그전에는 더 뭔가 다이어트를 힘들게 하셨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그러면 당연히 지금 계속 불안정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스트레스가 없고 할만하면 다이어트에 집중할 만한 환경이 갖춰지면 할 수 있는데 또 스트레스가 오면 다시 이전께 자꾸 영향을 미쳐서 어쩔 수 없습니다. 뭔가 좋아지는 게 좋아지기만 하는 건 아니고 플럭시에이션이 계속 있을 거라서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뭐 때문에 문제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거를 보완해서 또 가는 거 그렇게를 수없이 반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점심에 고구마 180g 먹고 체했는지 신물 올라오고 배가 빵빵해져서 퇴근길에 식은땀이 비오듯 나더라고요. 고구마가 이렇게 체질에 안 맞는지 처음 알았어요. 고구마 좋아했는데 당분간 구황작물은 쳐다보기도 싫네요. 구황작물 드시는 걸 거의 못 봤는데 저랑 비슷한 이유일까요? 제가 안 먹는 건 적은 중량으로 충분한 열량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사가 아니기 때문에 블로그에 글 쓸 때 고구마 먹었어요. 근데 50g, 30g 막 이렇게 되게 소량씩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걱정하는 게 세윤님이 말씀하신 그런 거긴 해요. 그게 거의 식이섬유 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소화는 사실 잘 될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견과류나 땅콩버터 한번 먹기 시작하면 양 조절이 심하게 안 되는데 아예 사놓지 않는 게 맞겠죠? 옆에 두고 양 조절 잘 해보고 싶지만 항상 실패하네요. 이 생각을 하다 보니 있는 거 다 먹어 없애버리면 멈추겠지라는 생각으로 일주일째 견과류 폭식이 이어졌어요. 네. 입 터진 템은 안 두는 게 좋긴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게 견과류 중에서도 그래놀라였거든요. 그래놀라를 이번에는 조절되겠지? 이번에는 조절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계속 사뒀는데 조절이 계속 안 되고 뜯으면 끝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2년을 안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2년 동안 뭐 치팅도 자주 하고 뭐 이러면서 식욕이 좀 안정되니까 그 다음에는 먹는 게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다 먹어 없애버리면 멈추겠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그냥 차라리 버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먹고 끝내자라고 하는 건 시작을 못하게 하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드셨다면 차라리 그냥 아깝지만 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혹은 다른 분께 드리거나. 저는 원래 비건이었는데 고기 먹으면서 생리가 돌아왔는데 고기 먹으니 몸이 너무 무거운 것 같아요. 제 몸이 고기가 맞는 것 같으면서도 안 맞는지 무겁고 소화가 안 되는 느낌. 양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한 끼 통살 같은 거 반복 먹거든요. 한 끼 통살? 한 끼 통살 뭐죠? 죄송해요. 잘 몰라가지고. 근데 그게 적다는 게 머리로 판다는 거잖아요. 아, 닭가슴살. 몸에서 그게 많다고 하는 거니까 더 줄여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고기가 안 맞는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고기 먹으면서 생리가 돌아왔기 때문에 단백질이 꽤 많이 필요하긴 했었다. 만약 현재 잠봉베르 샌드위치 드신다면 한 끼에 한 줄 다 드실 건가요? 잠봉이 칼로리가 많이 높다고 해서 먹을 때마다 다음 끼니를 어떻게 짜야 하나 어려워. 잠봉베르 샌드위치가 제가 먹는 그 여기 우스블랑 잠봉베르 샌드위치는 250g 정도 되거든요. 만약에 제가 감량을 할 거다 그러면 다 먹기는 약간 부담이고 왜냐면 버터가 통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꽤 헤비합니다. 그래서 절반 잘려져 있다면 반만 먹고 대신 부족할 수 있으니까 뭐 다른 걸 좀 추가하거나 혹은 일단 반만 먹어보고 괜찮은지 보거나 그렇게 할 것 같아요. 하나를 다 먹기는 약간 부담이긴 한 것 같아요. 감량할 때는. 저는 오랜 다이어트로 현재는 저체중인데 현재는 다이어트 생각은 없지만 제 소화력 생각해서 적당히 먹고 있어요. 살은 안 찌고 유지 중이에요. 굳이 안 찌고 소화 좋고 컨디션 좋은 현재를 유지해도 될까요? 근데 그건 선택이신 거죠. 컨디션 부분이라서 그거를 누가 잘하고 있습니다. 혹은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건강에 큰 이슈가 있어서 병원에 가서
수치가 뭐 완화됐다거나 그런 식으로 객관적인 지표를 볼 수 있으면 그렇게 가세요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이죠, 모든 건. 특히나 이 다이어트 같은 건 그냥 자기 만족 때문에 하는 거니까 사실. 어제 바빠서 점심을 3시에 먹게 돼서 저녁을 5시 반쯤 평소 식단보다 좀 적게 먹었는데도 몸무게가 오르고 몸이 부었어요. 어제 활동량이 많아서인지 점심 저녁간 텀이 적어서인지 모르겠어요. 저녁을 건너뛰는 게 나았을까요? 건너뛰거나 그 텀을 더 늘리시거나. 3시에서 5시 반은 좀 짧네요. 2시간 반이니까. 잘 때까지 배가 안 고프면 건너뛰거나 적어도 텀을 더 길게 뒀어야 된다. 대신 텀을 더 길게 둬서 저녁을 늦게 먹는 경우에는 식사량은 줄이셨어야 되고. 오늘도 퇴근하고 폭식하고 지금 배가 너무 부르고 위가 너무 아프네요. 운동 가야 하는데 이럴 땐 운동 가서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칼로리 소모하는 게 좋겠죠. 헬스장 가면 좋은 자극받아서 입 터질 때 도움이 되긴 하더라고요. 운동하다 보면 먹은 게 후회되기도 하고 식욕 잠재우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근데 지금 가서 운동하시면 하고 운동하는 그 패턴이 계속 익어가지고 먹을 때 운동하면 되니까 라는 생각이 계속 드시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많이 먹었다면 소화 되게 놔둬야지. 운동은 하는 거는 소화도 어렵게 하고 운동의 효과도 반감시킵니다. 저는 그냥 소화 되게 두고 소화 다 되고 나서 운동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이어트는 유지할 때 입 터짐이나 이런 거 말고 영양 성분 측면에서만 봤을 때 당류는 없으면 없을수록 좋은 건가요? 요 며칠 당이 너무 당겨서 3일 정도 키캣을 2개씩 먹었는데 속이 좀 빵빵한 느낌이 들어서요. 제가 당을 많이 먹으면 안 받는 몸인 걸까요? 꼭 키캣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당류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당류를 먹으면 당류가 모든 걸 결정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마인드가 저는 더 먼저인 것 같고, 당류 말고 더 많은 게 있죠. 키캣은 너무 작죠, 사실. 하루에 2개 정도면. 얘가 물론 원인일 수도 있지만 안 먹을 때랑 먹을 때의 생활이 다 똑같고 키캣 하나만 달라졌다. 그럼 키캣 때문일 수 있지만 다른 걸 먼저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키캣 그거 2개 해봐야 50g 안 될 텐데 그게 소화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기는 사실 어렵다고 보거든요. 근데 만약에 키캣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1개 먹어보는 거죠. 그래서 괜찮아지면 당뇨 문제였구나. 안 괜찮아지면 이제 아예 안 먹어보는 거죠. 아예 안 먹으면 어떤지. 그래서 괜찮아지면 당뇨에 좀 예민한 시기구나 라고 결론 내릴 수도 있고, 안 먹어도 똑같이 그렇다면 이제 다른 게 원인이라는 게 확실한 거고요. 저는 신기하게 입 터져서 폭식한다 하는 날에는 달달한 것만 당겨요. 짠 거나 매운 거는 한 입만 먹어도 먹기 싫어지는데 아이스크림, 초콜릿, 시리얼, 달달한 과자, 크림빵 진짜 이런 거 먹어도 만족이 안 돼요. 평소에 아예 당을 제한하지는 않고 어쩌다 사탕 하나 이 정도 먹긴 하는데 제가 평소에 너무 제한하는 걸까요? 그럴 가능성이 크죠. 폭식을 하는 게 우리가 막 원인이 다양할 것 같고 그렇지만 폭식하는 건 거의 열량 부족. 특히 요즘엔 탄수화물을 줄이는 다이어트가 너무 대세이다 보니까 탄수화물 부족이 원인인 경우가 진짜 많고요. 다이어트 때문에 고민하시고 강박이 있지만 그래도 식단할 때 단 거를 못 넣는 분이 계세요. 적게 먹는데 단 거 위주로 드시는 분. 이런 분들은 또 의외로 단 걸로 안 터집니다. 그게 좀 신기해요. 그래서 터진다는 건 그게 부족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평소에 사탕은 당 그 자체지만 양이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얘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고 좀 더 다른 걸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체당 범벅에 저탄수 고지방 키토 간식들이 더 나은 게 맞는지 궁금해요. 키토 베이커리 사실 뭐 상관없죠. 근데 적게 먹어야 된다는 거죠. 메인으로 먹는 거는 키토 베이커를 당연히 저는 추천하지 않는 방향이고, 간식으로 먹는다면 뭣도 상관없습니다. 간식으로 먹는다는 건 양이 적다는 걸 가정한 거고요. 당류를 너무 극제한하셔서 탄수 그 갈망이 높아진 상태다. 근데 단 게 당긴다. 근데 설탕 있는 걸 먹지 않고 대체당 있는 걸 먹는다. 그러면 대체당 있는 걸 먹어봤자 이게 만족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대체당 있는 간식 먹고 또 다른 거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이제 보셔야죠.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사실 다 괜찮죠. 작기만 하면.